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오늘도 정부가 또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죠. 거침없이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의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놓은 대책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하겠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주택 전매 제한에 관한 어떤 규제,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내일은 그 법인 규제에 대한 또 강한 규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왜 이렇게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강한 규제와 대책을 내놓는가. 정부는 말 그대로 강한 여당입니다. 180석을 확보한 강한 여당. 자, 이제는 본인들의 뜻대로 법을 다 개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여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 노선을 알으셔야 돼요. 이 여당은 저는 어떤 그 정치적 색깔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여당은 주택은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입니다. 어떤 좌파 이론에 이제 가까운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되면 그게 연결되는 게 이제 토지 공개념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얼마 전에 그 여당이 승리한 이후에 개헌을 할 때 토지 공개념을 넣어야 된다. 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당이 바라보는 목표는 어쩌면 저 멀리 바라볼 때 토지 공개념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강한 규제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서울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어디서 투기적인 거래가 계속 나온다면 계속 규제와 대책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함부로 투기를 하거나 함부로 투자를 하거나, 자,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강한 규제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되면 고가주택에 대해서 공시지가,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또 상향 조정을 하면, 자, 고가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보유세와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웬만한 월급쟁이들은 이제 돈이 있어도 강남에 가서 살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대책 내용과 한번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왜 대책과 규제가 계속 나오나.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되고 있다.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년, 올해죠. 분양 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에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청약 과열 단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 정부는 청약이 과열되는 것을 분양권 전매가 목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그 2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단지를 분석해 보니까 당첨자 4명 중 1명이 전매 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판단하는 거죠. 이 자료를 근거로 4사람 중에 1사람이 분양권 전매를 위해서 청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막겠다. 그런 그 전매 차익을 누리는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해서 당첨이 돼서 길게 보유하는 그러한 시장으로 체질 변화를 하겠다. 자, 그래서 이 대책을 내놨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조정지구, 자, 이렇게 전매 제한이 되어 있죠. 전매 제한이 되어 있는데, 자, 앞으로는 경기 수도권 시장이 핫했죠. 자, 요즘도 또 안산 시장이 난리라고 합니다. 또 군포 시장도 그렇고 계속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투기적인 거래들이 들어와가지고 갭 투자 또는 재건축 투자, 자, 그러한 거래들이 계속 들어와서 시장을 투기 세력들이 교란하고 있다. 정부는 그렇게 본 거죠. 그 지역에 전매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첫째로 그게 바로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권 구역. 이제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뒤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핫한 안산, 시흥, 화성, 오산, 평택, 그다음에 동두천, 의정부 그런 곳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장관리지역, 자, 성장관리지역과 그리고 지방광역시, 자, 이렇게 웬만한 분양권 거래 대상이 되는 어떤 프리미엄이 붙는 도시 지역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 수도권은 거의 다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방 광역시 안 되는 거고, 자, 이제 가능한 곳은 어디냐? 예를 들어서
조그만 소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주 같은 데는 가능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익산도 가능하고 뭐 서산도 가능하고 당진도 가능하고 이제 그런 도시들은 가능한데 그 나머지 지역들 서울 수도권, 과밀억제권 구역, 성장관리구역 그리고 지방 광역시 자,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는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등기를 치고 팔아야 되는 거죠. 자, 등기를 치고 바로 팔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팔 수가 없겠죠. 그러면 2년 가져가야 돼. 2년을 보유해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분양권 거래가 이제 잘 되지가 않겠죠.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이렇게 분양권 전매 금지를 하면 어떤 효과를 바라고 했겠냐. 자, 바로 이제 이거죠. 실수요자가 청약을 적극적으로 해서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 자, 이것은 이제 그 기대의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전매 제한이 안 된다고 해서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청약을 안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결국은 청약 가점 싸움이니까 이제 길게 가져가라는 얘기죠. 중간에 팔지 말고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정부가 왜 이 시점에서 칼을 빼앗들었냐 이거죠. 자, 연일 대책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대책이 나오기는 적절한 시간은 아니죠. 타임은 아니죠. 왜냐하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뭐 경제가 정말로 그렇게 상태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지금 코리안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또 대책을 자꾸 경기를 살리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부동산은 잡겠다라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원래대로 환원하겠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한 의지의 어떤 표현으로 대책으로 이런 그 강한 규제 대책이 나왔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은 역시 제가 보기에는 이 토지 공개념이다. 멀리 바라볼 때는 토지 공개념까지 바라보고 있다. 개헌이 된다고 하면 토지 공개념까지 바라보고 있다. 자, 물론 이제 개헌이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이 개헌될 때 안에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정부, 지금 여당이 바라보는 목표는 최종 목표는 토지 공개념이다. 자, 그게 이제 실현되면 어떤 공정한 사회가 된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그 부의 불평등은 바로 토지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게 사실 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자, 그러면 과밀억제권 구역이라는 게 어디냐? 자, 비규제적. 자, 이 과밀억제권 구역은 우리가 이제 보시면 뭐 인천 같은 경우죠. 의정부시, 요즘 시흥시, 부천시. 자, 이런 구역들이 이제 과밀억제권 구역이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핫했던 곳 이런 곳이 이제 과밀억제권 구역이고, 자, 성장관리구역은 동두천, 파주, 오산, 포천, 화성시, 양주, 연천. 자, 이런 곳 웬만한 곳은 이제 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정부가 바라는 대로 이 청약률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죠. 자, 왜 그러냐면 전매 제한이 안 된다고 해도 어차피 가지고 가면 돈이 되니까 청약을 하겠죠. 청약률은 분명히 안 떨어진다. 자, 두 번째로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은 높아질까요? 그대로죠. 높아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분양권 전매를 하는 분들도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죠. 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분양권 전매가 안 된다고 해서 청약을 안 하진 않겠죠. 나중에 팔면 되니까. 자,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다. 자, 중요한 것은 불법 거래가 근절될까요? 이게 문제죠. 이제 자, 이렇게 분양권 전매가 분양권 전매가 안 되면은 음성적으로 또 불법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국토부에서 어떻게 보완 정책이 나오겠죠. 자, 불법 거래는 극성을 부릴 수 있다. 전매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정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양권 전매 제한은 그 내용의 속사를 보면 어떤 시장의 유통 물량을 제한하는 겁니다. 시장의 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에 돈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투기 자본, 어떤 유동성 머니, 그 다음에 뭐 실수요 머니. 자, 시장에 돈은 그대로 있는데 공급 물량을 제한했다. 자, 그러면 이건 다른 데로 돈이 돌아가겠죠. 다른 데로 돈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풍선 효과가 나겠죠. 가령 예를 들면 뭐 기존의 분양권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신축급 아파트 또는 기존의 준신축급 아파트. 자, 그런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굳이 이 정책을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측면이 또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가령 어떤 효과를 바라보고 실수요자가 시장에 접근하길 바라보는 효과를 위해서 이 정책을 냈는데 시장의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서 기존 구축과 신축급 아파트를 자극한다. 자, 그러면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자, 시장은 공급 물량을 시장에서 제한을 해버리면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을 볼 때 임대주택 아파트로 물량이 다 빠지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했죠. 자, 그래서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이 이 상승을 멈췄냐? 자, 그렇게 안 됐죠. 자, 그렇게 안 됐습니다. 분명히 그때 나타난 현상이 준신축, 신축급 아파트 기존의 분양권이 폭등을 했다. 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실효성이 떨어져도 어차피 해야 된다. 어차피 해야 되는 정책이었다. 자,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라는 거죠. 궁여지책.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겠고. 자, 일단 기다려보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대책은 뭐 그렇게 어떤 그 효과를 내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여당이 내놓는 어떤 그 정책이 다 보면은 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이제 로또 분양이라고 하는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예를 들어 좋은 택지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 자, 뭐 강남이든 뭐 그런 아파트들의 그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에서 뭐 한 8년, 뭐 10년짜리는 있나요? 한 3년에서 약 3년에서 한 8년인데 그 물량들이 다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팔고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사고 싶은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시장에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공급 물량이 없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전매 제한을 다 해놓으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으로 물량 잠기고, 그렇게 전매 제한 기간 설정해서 물량 잠기고, 자, 그렇게 다 잠기다 보면 거래될 물건이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자,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그런 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법인 규제 대책도 만들었지만, 자,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지방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자, 제가 보기에는 지방도 마찬가지고, 지방은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죠. 특히 뭐 재건축 재개발이 좀 활발하니까, 지방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의 아파트가 지금 계속 그 투기꾼들이 들어와가지고서 거래가 올라가고 분양 가격을 또 올라가고, 이런 그 악순환을 겪고 있다는 거죠. 자, 필요한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정부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지방의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에 민간 택지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방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고분양가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로 보면 몇 년 전, 뭐 한 3-4년 전 기준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법인 매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 수용성부터 이제 뭐 그전에도 대전시장도 그랬고, 수용성 시장부터 본격적으로 이 법인 매매가 극성을 부렸다. 얼마나 이 법인 매매가 극성을 부렸냐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법인 매매 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이 다 뜰 것이다 라고, 몇 개월 뒤에 뜰 것이다 라고 대충 예측을 하고 들어가죠. 인터넷에 또 정보 날리고 성보면 또 그렇게 또 시장이 뜨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잔금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짧게 한 3개월 정도 잡아놓고, 계약금 뭐 1,000만원, 2,000만원 걸어놓고 그냥 몇십 채씩 매 계약을 하는 거죠. 몇십 채씩. 지금 청주시장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몇십 채씩 계약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가격이 폭등을 하지 않습니까? 집값이. 그러면 집을 가진 매도하신 분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계약 해지를 하겠죠? 해지. 자, 그럼 법인은 그냥 해지 계약금을 먹는 거죠. 그런 수법으로도 돈을 벌더라는 겁니다. 이런 걸, 이 시장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아주, 돗대기 시장이 됐어요. 돗대기 시장. 이 법인 매매 정말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그것에 맞는 어떤 규제 대책, 세법 개정, 저는 이거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완전히 개판이 된다. 그런 것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을 하겠다고 이번에 대책을 넣었죠. 자, 그리고 이제 외지 거래인들 주택 거래 현황 파악,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죠. 자, 근데 이것은 어떻게 규제를 할 줄 모르겠어요. 정상적으로 외지인이 들어와서 집을 정상적으로 몇십 채씩 사가지고 거래해서 세금을 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아니면 대출 규제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보완을 하겠죠. 이제 그런 것으로 보완해서 외지인들 거래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본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분양권 전매 제한은 오히려 지방시장을 오히려 더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자, 중요한 것은 지방시장이든 서울 수도권 시장이든 이렇게 집값이 폭등을 해버리면 그 지역의 경제 생태계가 무너진다. 소비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집을 사는데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하면 그게 다 부채가 되지 않습니까? 소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정부가 그래서 이 대책을 내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자, 정부가 3종 세트 규제를 내놨다. 자, 공급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인 규제를, 시장을 교란시키는 법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세법 개정을 하겠다. 자, 내놨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계속 대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데 문제는 풍선 효과가 생길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풍선 효과가 여러 군데에서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여기서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것에 대한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문제는 풍선 효과가 생길 것 같다. 자, 그것에 대한 또 보완 대책은 정부가 또 마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바라보는 목표는 강한 세금 규제, 거래 억제, 근본적으로는 가장 큰 목표는 어떤 토지의 공개념 개념. 자, 주택거래 허가제가 되는 것도 일종의 토지의 공개념의 개념입니다. 내가 집을 사는데 허가를 맡아라. 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작은 의미의 토지의 공개념이다. 정부는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집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고가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자, 정부의 입장에서는 주택에 대해서 2채 이상 보유하면 강한 세금으로 이제 부담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강한 세금으로 부담을 주겠다. 이제 우리가 그 집값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가 바라보는 그 그림은 바로 그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청약시장에서 실수요만 사라. 앞으로 우리가 2주택자, 3주택자, 고가주택자는 계속해서 세금에 대해서 세부담을 줄 것이다. 자, 그러니까 계속 물량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들은. 그리고 분양시장에서는 쓸데없는 그 가수요를 만들지 말아라. 실수요만 청약하고 살아. 자, 그런 사인으로 우리는 봐야 되겠죠. 일단은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시장은 단기간에 어떤 단기 중기로 봤을 때 분명히 어떤 풍선 효과는 있을 것이다. 자,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또 전개될 건가 한번 우린 또 관찰해 보면 되겠죠.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